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시장. 네, 4월 시장은요. 그동안은 3월 말에는 지수 장세였습니다. 자, 배차반이라고 해서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이 섹터가 시장의 주도 상승 섹터이면서 네, 대형주들, 건설주에서는 이 3사 있죠. 네, GS, 그리고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3사, 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대형 조선 3사들이 이 시장을 또 이끌어줬습니다. 즉 지수 관련주들이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면 4월부터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물론 이제 뭐 정치 테마주는 빼놓고요. 일반 그냥 테마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서 바닥권에 있던 중소형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소형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왜 갑자기 급등했을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그 종목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발생한 상태에서 현금성 자산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유보율도 늘어났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오를 만한 종목들이 오르니까 이런 섹터가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갑자기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반도체 자동차 섹터 차익 물회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다시 또 이 두더지 잡기처럼 빠르게 순환매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건설 철강주 강세가 지속되는데 여러분 이 순환매라는 것이 업종 간의 순환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섹터에서 대형 3사, 네, 이런 건설 3사에서 그다음에 페인트, 시멘트, 레미콘, 그리고 건자재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조선 3사 그 외에 건자재, 기자재, 예를 들어서 이 피팅 업체, 밸브 업체 한 주간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본행제 같은 뭐 예를 들어서 LNG선을 만들려면 또 본행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각종 이 조선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철강 이런 쪽도 후판 관련주들도 저번 주에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선 건설 철강주는 올해 내내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 네, 여기에 지금 약하게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저평가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슈퍼사이클, 업종의 슈퍼사이클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과 건설과 철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국고처를 제가 올해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조선 건설 철강주들을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게 적중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또 고맙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AACR이라고 해서요. 아마 이번 주는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는 AACR이라는 이 알파벳을 계속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AACR은 미국의 암 연구 학회입니다. 네, 4월 10일부터 해서 15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기초 단계 암 치료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가 바로 이 바이오 제약에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성과를 발표를 하고 내가 이런 분야를 연구했고 거기에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부분이 글로벌적인 이 학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빅파마,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이런 중소 이 제약회사부터 이런 서로 간의 그 기술 수출 이슈가 여기에서부터 부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출도 발표가 그 이후에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AACR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코가 또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6월 4일에서 6월 8일인데 AACR부터 시작해서 아스코까지 이렇게 4월, 6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원래는 바이오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또 이 방송 끝나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부분은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은 돈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차트상의 이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방송에서는 좀 약간 제한적이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ACR 관련주 한미약품,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그리고 또 ABL바이오, 매드팩토, 파메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이 또 있는데 한미약품은 이번에 이 AACR에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 AACR 관련주들은 제가 여기서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 세 개 섹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또 그 다음 섹터가 이겁니다. 자, 현재 이번 주 말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월요일장에 잠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월요일장에 바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감정이 어느 정도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저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증가를 할 때 중국은 미국에 보복 형태로 히토류를 제한을 할 겁니다. 이 히토류는요,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전기 모터에 필수적으로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기 때문에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히토류는 어떤 거냐? 프라세오디움, 굉장히 발음도 어렵습니다. 프라세오디움이고 그 다음에 네오디듐입니다. 이런 산화물인데 스칸듐, 그 다음에 이투듐 이런 게 있는데 자연계에서 굉장히 드문 희귀 원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17개의 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이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서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은 이 히토류에 관련된 중국의 공격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호주를 통해서 히토류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히토류가 중국이 미국을 공격을 할 수 있는 무역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단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이 부각될수록 또 히토류 관련주들 나도 히토류 관련주다 뭐 하면서 여기저기서 또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니온 머티리얼스 있고요. 그리고 뭐 동국 RNS, 노바텍,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이 히토류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일단 보시는데 물론 이제 실적보다는 테마성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테마주를 이렇게 방송에서 뭐 직접 언급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테마 섹터도 관심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AACR 참여 기업인데요. 일단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이번 AACR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항암 파이프라인 YH29407 이 부분을 공개 예정이고요. 매드팩토는 췌장암 등 4건의 이 임상 결과를 또 발표를 합니다. 췌장암, 유방암이요. 자, 뭐 그리고 그 외에 쭉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다 해드리고 싶지만 좀 아쉽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이렇게 AACR 관련주, 뭐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자세한 내용들은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고초삼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고민들 갖고 계신지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현대차요. 네, 현대차 매수가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23만 1,500원에 20%요. 네, 23만 1,500원에 20% 들고 계신 거죠?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혹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네, 저번 주 목요일 날. 알겠습니다. 손실 구간이신데 언제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바로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현대차 네. 어제장 1%대 하락하면서 이번 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분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걸 단기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중장기로 보시는지 일단 그게 저도 궁금한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은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은 탑 6에서 향후 탑 4까지 글로벌 순위를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중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지수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현대차가 살짝 조정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현대차가 향후에 앞으로 이 단기 고점이 28만 9천 원인데 그 이상을 뚫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봤을 땐 지금 살짝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뭐 20%면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크신 게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21만 원 부근이 있다면 이 21만 원 부근이 지지되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도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추가 매수를 하고 지금은 뭐 살짝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뭐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고요. 만약에 기다리셨는데 여기 조정이 더 심하게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근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대차 그룹은 eGMP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 과거에 스마트폰이 원래 노키아가 1등이었습니다. 2G폰 때는요. 2G폰 때는 노키아가 1등이었지만 2G에서 3G 폰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되면서 삼성과 애플이 세계 시장에 스마트폰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즉 게임 체인저가 바뀐 거죠. 게임이요. 자, 이번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에서는 절대적으로 독일 3사가 강했고요. 그리고 일본 차가 강했고 미국 차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는요. 이 새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전기차는 테슬라가 현재 1등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의 현대 기아차도 역시 이 GMP 플랫폼으로 앞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기아차는 아시다시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현대차는 이 중심 회사로서 일반 브랜드는 현대차 그리고 고급 브랜드는 제네시스 그리고 전기차의 전용은 아이오닉이란 브랜드로 3단계로 나누어서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과의 합작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노이즈 부분은 뭐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이거는 일시적인 노이즈이기 때문에 향후 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현대차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 퀀텀 점프 되면은 탑4까지 글로벌 탑4까지 올라설 수 있다.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셔도 된다. 즉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고점 부근인 28만 9천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SK하이닉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14만 4천 원에 10%예요. 네, 14만 4천 원에 10% 들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나 해갖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최근 SK하이닉스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SK하이닉스 전망은 어떨까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짧게 얘기할까요? 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지수 관련주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13만 5천 원까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D램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1분기보다 분명히 2분기 실적이 좋고요. 반도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T 수요 늘어나고 있고요. 보복적 소비로 인한 IT 수요 증가, 그리고 전기차 시장 확대, D램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사이클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 2분기, 3분기까지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를 만약에 선반영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한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13만 5천 원 지지 여부 보시고요. 지금 자리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일시적인 수급과 지수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유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